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인싸 위니쌤입니다. 역사 유튜브인 줄 알고 들어오셨는데 집값 얘기를 해서 많이 놀라셨죠? 예, 저는 현재 집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일련의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조선시대 집값은 어땠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집값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양한 집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와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종로삼가 주변에 봉익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주택 매매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대 명예교수 김문경 씨가 알아보신 기록이고요. 여기 있는 집이 기와집 17간 반, 초가집 3간, 그리고 공터 30간으로 구성이 됐는데 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차례 정도 사고 팔렸고 양반 중에서도 조금 높은 중상층 양반들이 살았던 집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 간은 1.8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간의 합을 다 따져보면 50간 정도 되는데 9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집이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런 집이 얼마였냐 라고 봤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다고 하고요. 왜 이 가격이 나오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70년간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양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한 양은 7만원으로 환산했을 때고요. 왜 7만원으로 환산되는지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리고 이 우치용이라는 분께서 이 기와집을 45년도요. 요때 3칸 정도 증축을 하셨는데 46년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250량 올려서. 한마디로 6평 정도 확장하고 250량을 올리신 거죠. 굉장히 수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양이 그럼 얼만큼인지를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7만원이고 제가 이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양이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요새 집값이 10억, 20억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7천만원? 좀 우습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좀 보셔야 돼요. 예. 그 시대 사람들한테 1000량, 750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과연 당시 사람들의 일당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1780년대에 은으로 보통 급여를 받고 일했는데 당시 이제 이거를 상평통보로 교환해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근데 상평통보가 당시에는 은 한 냥에 4냥이었습니다. 근데 40년대에는 4.75냥으로 바뀌어요. 내가 상평통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일당이 어땠냐를 좀 볼게요. 이 1780년대쯤에 일당이 은 1.06g이었고 상평통보는 0.11냥입니다. 근데 40년대로 이 당시로 넘어가면 일당은 은 1.34g을 받아요. 보통 노동자들이. 그러면 상평통보 환산했을 때 0.17냥이 나오는데 6, 70년 동안 월급이 약 1.5배 정도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 집값의 상승은 70년 동안 어땠어요? 1.5배보단 더 올랐어요. 275가 1000이 된 거니까 3배 정도는 오른 건데 70년 동안 집값이 소득보다 더 올라버린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대출을 막 받아서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보다는. 그렇다면 결국 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사려고 했을 텐데 집값이 소득보다 빨리 오르니까 집을 사기 위해 일해야 되는 날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대에 6년 8개월만 일하면 살 수 있는 집이 1846년에는 16년 1개월로 변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값은 점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 매매 기록 좀 더 살펴보면 이랬다. 제가 표로 정리한 부분 그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기록은 없을까라고 또 보니까 유만주 씨란 분이 계셨는데 이 남창동, 이 현재 북창동의 남쪽이어서 남창동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을지로 사가 쪽에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근데 여기를 당시에는 명동이라고 한 것 같아요. 기록들을 봤을 때 지금의 명동이랑은 다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남대문 근처 회원역 근처거든요. 당시 이쪽에 사셨던 것 같고 이런 성실하신 분이었고 근데 여기가 중요하겠죠.
이때 이분 심지어 빚을 내셨어. 100칸짜리. 와, 이거 180평이거든요. 이거를 2,000냥에 플렉스 하신 거죠. 기록에 따르면 뭐 상인들한테도 빌리고 친척들한테도 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근데 다시 팔게 돼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직장을 잃으셨거든요. 파직당하셨고. 그렇다면 2,000냥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냐는 걸 봤을 때 10년 5개월 정도의 4인 가족 생활비고 8명이 25년간 먹을 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집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당시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남창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유만주 씨는. 그렇다면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11월 말의 기사인데 지금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뜻을 좀 봤을 때 서울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려고 할 때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17년 6개월 동안 모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 기사의 의미가. 근데 여러분 아까 봤었던 조선시대 주택들은 고가주택인데 그래도 16년 동안 일하면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월급을 다 모으면. 근데 지금은 17년 6개월 중간 정도인데 고가주택도 아닌데 중간 정도 거를 살려면 17년 6개월을 모아야 되니까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집은 많이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조선시대 집값도 사람들의 소득 대비 비쌌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집을 살 때 돈을 빌렸다라는 것이죠. 아까 유만주 씨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시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부동산 움직이다 수원 광교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1월 2일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연말에 좀 다녀올 계획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